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이제는 9억 집도 못 산다. 강북 아파트도 그림의 떡. 정부의 6.27 대출 규제 발표로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듦에 따라 이제는 9억 원대 아파트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대출 조건 중 자산 기준, 순자산 4.88억 원 이하은 유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매입 가능한 주택 가격은 8억 원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서울 외곽 중소형 아파트 평균 시세가 9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만으로는 실질적인 주거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로 서울 외곽의 9억 원 아파트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강북권 중소형 아파트도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집값은 내렸는데 왜 안 팔릴까? 서울 부동산, 거래 절벽에 셧다운 위기. 6억 초과 주담대 제한과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3단계 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매수세가 급감했습니다. 강남 3구, 용산 등 인기 지역도 매물은 쌓이지만 거래는 거의 없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 도봉 등 중저가 아파트 지역에서도 매물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지만 대출 규제와 경기 불확실성 탓에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거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음이 핵심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4억 원을 넘는데 실거주를 위한 자금 마련이 대출 없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중개업소조차도 고객이 발길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새 집주인인데도 전세대출 1억 한도? 실수요자도 막힌 전세금 반환길.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세입자를 끼고 매매한 주택의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이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정책이지만 실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실거주를 원하더라도 대출 한도가 낮아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규제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이뤄졌을 경우 실거주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무긴다는 것입니다. 실거주 의지가 뚜렷한 매수자조차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이사도 못 가고 입주도 못해? 돈줄 막힌 집주인들, 발동동.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조합원 입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은 대출이 제한되며 이주비와 잔금 대출 한도가 각각 6억 원,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올해 입주 예정인 서울 내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 둔촌주공, 서초레미안 등은 대규모 공급이 몰린 상황인데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잔금 마련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건설사들도 기존에 지원하던 금융 지원을 줄이면서 실거주자든 투자자든 자금 압박에 직면하고 있어 전체 주택 공급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전에는 세입자가 있어도 입주권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가 끼어 있으면 대출이 크게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를 앞둔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주비 부족으로 실제 이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부의 규제가 투기 차단을 넘어 실거주자와 기존 조합원들까지 자금줄을 막으며 주택시장 전반의 경색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난 속 희소식. 6년 후 내 집 마련 기회. LH, 동탄의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첫 출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3분기 중 전국에서 총 1만 3천여 가구 규모의 분양,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중 약 7,735가구는 분양주택, 5,683가구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 이지구에선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610가구를 처음으로 공급,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장기적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입주 대상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으로 시세의 40에서 50%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되며 일부는 시세의 30에서 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공급이 단순한 임대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강남 10분 시대. 서울 지하도로 본격 착공. 부동산 판도 바뀐다. 서울시가 양재올림픽대로, 우면용산, 이수복합터미널, 동부간선도로 등 총 4개 구간 지하도로 사업을 민자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첫 사업은 2029년 착공 예정입니다. 특히 성북청담을 잇는 동부간선 지하도로는 강남 이동 시간을 50분에서 10분대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노원 등 동부권 부동산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 사업 특성상 수익성에 따라 추진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울 동서남북 주요 노선을 지하화해 교통체증과 도심 단절 해소, 부동산 가치 상승을 동시에 노린 사업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미 개통된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례처럼 해당 지역의 접근성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향후 해당 지역 개발 계획과 맞물려 투자자, 실수요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재개발 또 속도 낸다. 신창, 흑석 등 8곳 추가 지정. 어디? 서울시가 용산구 신창동과 동작구 흑석동 등 8곳을 신속통합기획, 일명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새롭게 선정하며 정비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지역들은 대체로 노후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재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는 GTX나 지하철 등 교통호재와 맞물려 개발 기대감이 큽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8곳 외에도 총 122곳의 정비예정 구역을 확보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통기획 후보지 중 일부는 과거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었거나 역세권 인근에 있어 재지정 가능성이 높고
인근 모아타운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과 시너지도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요약하자면 서울시가 정비 사업에 속도전에 들어가면서 향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 상승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개발이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꼭 주목할 만한 기사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브레인 등판. 집값 안정 해법 나올까? 도시계획 전문가인 이상경 교수, 경희대 가 국토부제 1차관에 임명되면서 국토부의 주택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과거 서울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성남시장 정책자문 등 다양한 정책 경험을 가진 인물로 특히 저렴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에 강한 철학을 가진 인물로 평가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임대 확대, 민간주택 복합개발 및 지방 미분양 해법 등 다방면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차관이 건설, 공급 양측 실무 경험이 모두 있는 만큼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적 해법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주택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